빅히트 엔터테인먼트 CEO 방시영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프로듀서 방시혁입니다. 2020년 상반기 공동체와 함께하는 빅히트 회사 설명회. 오늘 안타깝게도 미디어와 내빈 그리고 팬분들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실적과 올해 회사 설명회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빅히트 사업의 2019년도 성공 케이스를 짚어보며 2020년 빅히트 비즈니스 비전과 레이블 부문의 업데이트, 새롭게 준비 중인 비즈니스 소식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회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첫 번째 회사 설명회에서 음악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빅히트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으로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밸류 체인을 확장해 그 위에 고객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겠다. 즉 기존의 음악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19년 한 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빅히트는 빠르게 성장하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멀티 레이블, 멀티 비즈니스 회사로서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소스뮤직, 슈퍼블을 새 식구로 맞이했고 빌리프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영역별 고도화를 위해 법인을 분리했습니다. 각 사업 부문들은 산업혁신, 고객 경험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2018년과 비교해 약 2배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외부 감사 전 잠정 실적으로 연결 매출 5,879억 원, 연결 영업이익 975억 원을 일궜습니다. 사업의 다각화 측면에서도 알찬 성장을 증명했습니다. 음반과 음원뿐 아니라 공연 사업과 영상 컨텐츠, IP 사업, 플랫폼 사업 등이 골고루 매출에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단 3일 공연으로 외국인 관광객 18만 7천 명 증가, 약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며 올림픽 개최와 견줄 만한 경제 효과를 가져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열리는 도시 자체를 마치 올림픽 개최 도시처럼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지난번 회사 설명회의 선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 외에도 빅히트는 지난 1년 우리의 비전을 구체화, 현실화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그럴싸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반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빅히트만의 성공 공식을 찾는 데 몰입했습니다. 이런 성공 공식을 찾으려는 빅히트의 도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2016년 시무식에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성공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잘해왔던 점을 잊지 않고 더 강화하며 전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우리는 아무리 생소하고 처음 접하는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지속적인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시장이 변해도 우리의 핵심 가치는 컨텐츠와 팬,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당시 제 시선이 회사 내부를 향해 있었다면 이제 그 시야를 산업을 향해 조금 넓히려 합니다. 빅히트가 도전해 발굴한 성공 케이스들이 새로운 시도의 밑거름이 되고 또 반복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우리가 잘해왔던 점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 지점에 지속적으로 몰두했을 때 더 큰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성원들은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빅히트의 성공 시스템, 즉 빅히트 위닝 포뮬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공의 증명과 성공 사례의 적용을 통해 빅히트 위닝 포뮬러가 산업의 표준, 즉 디팩토 스탠다드가 될 때 팬들은 고객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아티스트는 행복하게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되고 산업의 종사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본업에 임하며 풍요로운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빅히트가 산업을 혁신하고 산업의 미래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히트가 빅히트 위닝 포뮬러를 찾기 위해 2019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2020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윤석준 대표를 모시고 2019년의 성공 케이스들과 올해 사업 비전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준입니다. 여러분 6개월 만에 뵙겠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 아주 많은 도전과 시도를 했던 한 해였습니다. 음악 산업 혁신, 특히 고객 경험의 혁신이란 목표 아래 성공을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실제로 그 가능성을 다양한 사업 성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해 학습한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 각 사업 부문 대표님들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빅히트 360 김동준 사업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동준님은 빅히트 전체 계열사들의 공연, 음반원 유통 및 제휴, 전시와 미디어 콘텐츠 등의 사업 분야를 맡고 계십니다. 동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빅히트 360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면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와 투마로우바이투게더 북미 쇼케이스 등 완성도 높은 공연을 기획해 실행하고 온오프라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연장 내 체험 공간인 플레이존과 전시 등 고객 경험을 확장할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빅히트 360의 2019년 성과를 요약해 본다면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며 공연 경험을 확장하고 수익 구조를 다각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월드 투어의 공연을 개최하며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진행한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투어는 아시아와 유럽, 미주, 남미 등 전 세계 62회 공연으로 총 206만 명의 팬분들을 만났는데요. 항상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보여드리도록 장비를 싣고 다녔습니다. 그 물량을 모두 합하면 길이 12m 컨테이너 약 50동의 물량이죠. 또한 서울 3회 공연에만 프로덕션, 인건비 등으로 총 120억 원을 투자하며 압도적인 규모,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방탄소년단 공연이 어떤 수준으로 전 세계 팬분들과 만났는지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보시죠.
공연장에서의 고객 경험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거듭했습니다. 지난번 회사 설명회에서 말씀드렸듯 공연이 있는 날을 하루 종일 축제처럼 즐기시도록 불편함을 개선하고 재미를 더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 방탄소년단의 서울 공연에서 FMG 존과 휴게 존을 마련해 팬분들이 쉴 공간, 먹거리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플레이 존에는 랜덤 포토카드 인쇄나 저희 협찬사들과 함께 마사지, 게임, AR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꾸몄습니다. 또한 공연의 관람 방식도 다변화했습니다. 더 많은 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이벤트로 확장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에서는 라이브 뷰잉,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극장에서 공연을 생중계하는 라이브 뷰잉을 한국, 미국, 일본에서 시도했습니다. 공연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근처 극장에서 신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고요. 모바일이나 PC로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 세계 누구나 집에서 편안하게 공연을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공연을 즐긴 팬분들이 라이브 뷰잉 약 41만 명, 라이브 스트리밍 약 23만 명입니다. 공연을 바탕으로 영화와 다큐, 영상 콘텐츠도 제작했습니다. 영화와 다큐 총 3편을 전 세계 460만 명이 관람했으니 공연장에 가지 않고도 공연 콘텐츠를 경험한 분들이 약 555만 명입니다. 실제 공연 관람객 206만 명보다 2배 이상 높은 많은 분들이니 같은 공연의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즐긴 셈이죠. 이렇게 해서 2019년 빅히트의 투어 사례는 공연을 한 번 하더라도 실제 공연장에서의 아티스트 무대뿐 아니라 플레이존 체험과 라이브 중계, 영화, 다큐 등 영역을 확장시켜 매출과 고객 경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빅히트 360는 202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티스트 퍼포먼스의 꽃이자 컨텐츠의 정점인 라이브 공연을 다각도로 팬분들께 전달하고자 여러 가지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교감, 보이지 않는 퍼포먼스까지 잘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환경이 이를 구현시킬 것이며 빅히트는 플랫폼 서비스와 융합해 보다 편안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를 발표해 주실 빅히트 IP 하세정 사업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빅히트 IP의 하세정입니다. 빅히트 IP에서는 아티스트와 아티스트로부터 파생된 IP를 활용해 캐릭터, 애니메이션, 출판물 등 다양한 2차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팝업 스토어 같은 오프라인 공간 사업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빅히트 IP에서는 궁극적으로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19년 빅히트 IP 사업의 가장 특별한 도전이었던 팝업 스토어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빅히트 IP에서는 아티스트의 음악과 공연 외에 팬분들께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두 가지 형태의 팝업 스토어를 시도했습니다. 투어가 열리는 도시에서 여는 투어 팝업과 그 이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상설형 복합 체험 공간 형태의 팝업 스토어입니다. 상반기에는 투어 팝업이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가 있었던 LA, 시카고, 뉴욕, 런던,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투어 팝업은 약 일주일씩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현지 언론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재미있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공연장에서 가장 가까웠던 시카고 팝업보다 거리가 3배 이상 멀었던 런던 팝업에 더 많은 팬들이 방문을 했고 매출 또한 전체 팝업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팝업 스토어가 팬들에게 공연 외에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거리와 상관없이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스케일의 복합 체험 공간 팝업 스토어 하우스 오브 BTS를 런칭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을 시작으로 11월 일본, 12월 멕시코에서 문을 연 하우스 오브 BTS는 각각 한 달에서 세 달간 운영했고 총 40만 명의 팬들과 만났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아티스트의 MD 상품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뮤직비디오 속 장면을 실제로 구현해 놓거나 방탄소년단의 응원봉인 아미밤을 소재로 포토스팟을 마련하는 등 아티스트나 음악과 관련한 체험의 기회를 다양화했습니다. 여기에 F&B 섹션을 추가해 다양한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투어 팝업보다 한층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신상품을 공개해 새로움을 더하고 빙고 게임, 시즌 이벤트 등을 통해 재미 요소를 더했습니다. 결국 이런 체험의 요소들이 궁극적으로는 도시명 테마파크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의 성공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팝업 론칭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팬분들 사이에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단복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단복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바탕으로 일본 3개 도시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팬분들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를 통해 새로운 시도도 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의 음악을 IP화하는 것인데요. 크게 인기를 끌었던 히트곡을 테마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상품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DNA, 마이크 드롭,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먼저 공개됐고요. 의류와 노트, 가방, 심지어는 손톱깎이 같은 생활 필수품까지 제품부터 다양화해 새로웠다, 실용적이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런 케이스를 통해 투어와 관계없이 아티스트와 음악 IP를 기반으로 한 팝업 스토어와 상품들이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빅히트 IP는 기존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팬분들이 일상 속에서 더 다양한 아티스트의 IP 콘텐츠와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케이스로 소개드렸던 팝업 스토어는 올해 더욱 진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의 공연이 열리는 도시에서나 열리지 않는 도시, 그동안 찾아가지 못했던 곳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열고 그 도시만의 시그니처 제품 등 풍성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만남의 접점에서 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해서 빅히트 IP만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IP 다각화 측면에서도 자체 상품 제작은 물론 더 다양한 국내의 탑 클래스 기업과 협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음악 IP 프로젝트도 준비 중에 있으며 적당한 시점에 공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실 BNX 서우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NX 서우석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BNX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아티스트와 팬의 소통을 돕는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위플리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BNX가 이뤄낸 가장 큰 성과라면 앞서 보셨던 공연 사업과 IP 사업, 이 모든 것을 통합 가능하도록 묶어주는 자체 플랫폼 서비스인 위버스와 위플리를 개발하고 론칭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팬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겠다는 빅히트의 목표에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티스트와 팬의 소통을 돕는 위버스가 대규모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여름 입점한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자친구의 위버스 가입자는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방탄소년단 330만 명, 투모로우바이투게더 125만 명, 여자친구 38만 명 등 약 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용 국가는 205개국, 하루 방문객 140만 명으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버스는 팬과 아티스트를 위한 커뮤니티로 그 차별화된 기능이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해외 아티스트가 위버스 입점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버스는 론칭과 동시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말 구글 플레이 시상식에서 올해를 빛낸 인기 앱 선정, 올해를 빛낸 엔터테인먼트 앱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대체 위버스가 다른 커뮤니티와 어떻게 다른지 모두 궁금하실 텐데요.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티스트와 팬 사이 소통의 깊이, 친밀감이 그 비결입니다. 위버스의 특별함,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BNX는 또한 플랫폼을 활용해 팬분들이 더 편리하게 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개선했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방탄소년단의 서울 공연에서 위버스를 통해 편리한 대기 시간 알림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공연 당일 위버스 앱을 켜면 좌석 배치도 맵과 공연장 전체 맵, 이벤트 전 대기 시간 알림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누구나 위버스만 켜면 공연장 전체 맵을 살펴본 뒤 이벤트 존 대기 시간을 확인하며 체험을 하고 F&B 존에서 먹거리를 산 뒤 휴게 존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또 공연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좌석 배치도를 확인한 뒤 공연장에 들어가 신나게 공연을 즐겼습니다. 그동안 아이돌 공연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으로 편리함을 높여 팬분들께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팬분들이 공연 MD 제품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는 불편함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바로 MD 구매의 온오프라인 믹스 전략 덕분인데요. 지난번 회사 설명회 때 한정판 공연 MD 상품을 당일 현장에서 줄 서 구매하는 방법 이외에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해 불편함을 없애겠다 선언했는데 실제 적용 결과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공연 당일 반경 2.5km 내에서 위플리 앱으로 주문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리 주문한 분들이 공연장에 도착해 MD 수령처를 방문하면 QR 코드를 찍고 주문서를 출력해 상품 수령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사진은 2018년도 방탄소년단 서울 공연 MD 판매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최근 방탄소년단의 서울 공연 현장의 모습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수천 명이 줄을 서 오후가 되도록 기다림이 계속됐을 텐데 이날은 평균 1시간 이내로 구매와 픽업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구매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한 결과 당일 공연장에서 모바일로 구매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MD 분야 매출이 2018년 8월 잠실 공연 동기간 대비해 2019년 10월 잠실 공연에서는 약 2.1배 상승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MD 구매 방식의 다양화는 팬들의 불편함을 줄였다는 측면에서도 매출 증대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도 빅히트 IP와 BNX가 함께 시너지를 내며 일궈낸 중요한 성과입니다. 2020년에도 BNX는
팬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석준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석준님 나와주세요. 네, 세 분 2019년도 사례 발표 감사합니다. 여러분, 빅히트의 비즈니스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세 가지 케이스를 통해 느끼셨습니까? 어쩜 이렇게 성공 케이스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빅히트가 단순히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성공에 발빠르게 대처해 거둔 성과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사례로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 개선에 따라 공연 MD의 매출이 2.1배 상승한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산업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프로세스 개선만으로 매출이 2배 이상 뛰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객 경험을 혁신해 음악 산업의 밸류 체인을 확장하겠다는 선언이 사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프로세스 변화로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기본적으로 고객의 동선을 개선하고 구매 방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빅히트에게는 BNX의 위플리와 위버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판매 방식으로 매출이 증가할 때 물량이 받쳐줘야 합니다. 기획과 제조, 물류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빅히트 IP의 기능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현장에서 판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공연 연출부터 베뉴 관리까지 총괄하는 빅히트 360의 역할입니다. 결국 음악과 아티스트라는 원천 IP를 기반으로 이를 산업적으로 지탱하는 빅히트의 세 개 사업 부문, 공연, IP,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 경험 혁신과 이에 따른 밸류 체인의 확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를 빅히트 레이블뿐 아니라 멀티 레이블의 모든 아티스트에게 적용해 비즈니스 모듈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서 언급한 빅히트 위닝 포뮬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가 살펴본 성공 사례들이 바로 빅히트 위닝 포뮬러를 찾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와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빅히트 위닝 포뮬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중심, 지향점에 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콘텐츠와 함께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이죠. 음악 산업에서 팬이라 불리는 우리 고객분들 모두 빅히트의 아티스트와 음악에 큰 사랑과 열광을 보내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원래는 오늘 이 자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빅히트 회사 설명회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행사를 자체 진행하게 되면서 어려워졌지만 저희는 팬 여러분을 빅히트 공동체의 일원이자 음악 산업의 중심 축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산업은 팬들이 바라는 만큼 이성적인 선택,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팬분들은 무조건적인 기다림, 무조건적인 불편함을 마냥 감수해야만 했었죠. 빅히트 역시 이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팬분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시도와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우리 팬분들이 고객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때까지 빅히트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에도 빅히트는 팬 경험의 혁신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팬 경험을 혁신할 것인가? 이제부터 빅히트의 2020년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즐거운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반응을 얻었던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연이 열리는 도시에서 고객 경험을 확장해
더 많은 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플레이존을 이제 월드 투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연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나아가 공연이 열리는 도시를 축제 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연은 물론 여행과 음식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투어 빌리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가령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어떤 도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팬 A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도시를 방문하며 방탄소년단의 소품으로 꾸며진 호텔 방에 머뭅니다. 같은 기간 인근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전시회와 팝업 스토어를 방문해 둘러보고 인근 F&B 스토어에서 방탄소년단 한정판 음료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플랫폼으로 예약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로컬 여행 상품까지 연동시켜 즐거움을 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어 전체, 도시 전체를 마치 올림픽처럼 방탄소년단과 팬분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 페스티벌로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방탄소년단 공연의 경제 효과 연구 결과를 보셨겠지만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와 지역 경제로부터도 환영받는 이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팬 경험 혁신을 위한 빅히트의 두 번째 계획, 팬 활동을 하면서 팬분들이 덜 불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지난해 시도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을 더욱 체계화, 고도화 시킬 계획입니다. 공연장에서의 MD 구매 방식은 무모한 기다림이 사라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공연장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NX는 지난번 약속드린 것처럼 해외 현지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 물류 거점의 현지 배송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도 한국과 동일한 판매 방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결제 수단을 현지화하고 배송료를 낮추고 결제 UI를 간소화해 더 많은 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빅히트에 무엇을 기대하시던 그 이상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글로벌 스타 비욘세와 제이지, U2, 마돈나의 무대 연출을 했던 글로벌 톱 클래스 스투피시 연출팀이 참여해 최고의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멋진 방탄소년단 무대를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의 이런 도전이 앞으로 또 다른 케이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성공 사례가 되어 반복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성공 공식, 바로 빅히트만의 위닝 포뮬러를 찾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음악과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고객 경험의 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연, IP, 플랫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의 숨겨진 니즈를 찾아내 더 다양한, 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빅히트 레이블의 아티스트 한두 팀이 아니라 더 많은 국내 아티스트, 나아가 해외 아티스트와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빅히트는 지난 몇 년간의 시도와 경험, 성공 케이스를 바탕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듈화하고 있습니다. 2,000명 공연, 5,000명 공연, 4만 명 공연 등으로 나누어 플레이존이나 MD 아이템 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모듈화시켜 각 이벤트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상황에 맞게 이런 모듈을 적용해 고객 모두에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확정된 사실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아티스트로부터 위버스 입점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히트는 당연히
모든 사업 부문에서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었고 앞으로도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과 협업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 첫 사례로 곧 세븐틴이 위버스에 입점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세븐틴은 2015년 데뷔한 13인조 남성 그룹으로 힙합팀, 보컬팀, 퍼포먼스팀 3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진 실력파 아이돌 그룹입니다. 지난해 국내 시상식에서도 음반 부문, 소셜 아티스트 부문 등에서 상을 휩쓸었고 최근엔 위국 월드 투어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팬덤이 급증해 주목받는 팀이죠. 세븐틴이 위버스 입점을 통해 팬분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팬들과 더 많은 경험을 나누며 나아가 빅히트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본질인 음악과 아티스트, 레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빅히트 레이블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간단한 구조로 설명드리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안에 레이블 부문과 사업 부문이 나뉘어 존재합니다. 현재 레이블 부문에는 빅히트와 소스뮤직 빌리프가 있고 사업 부문에는 빅히트 360와 빅히트 IP 그리고 BNX가 속해 있죠. 각 레이블은 음악과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연과 IP,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레이블 부문에서 가장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빅히트 레이블의 신영재 부대표입니다. 무대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신영재입니다. 저는 빅히트 레이블에서 경영 및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방탄소년단에게 2019년은 글로벌 무대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한 해였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 2관왕,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3관왕 등 전 세계 22개의 시상식에서 81관왕을 달성했고 빌보드를 비롯한 글로벌 유명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모두가 인정하는 글로벌 톱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2019년 7월 발매된 싱글 Lights Boy With Love는 일본 레코드 협회로부터 밀리언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는 해외 남성 아티스트로서 사상 최초이자 일본 남성 아티스트를 포함해서도 약 12년 만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0년 방탄소년단은 스스로를 한 번 더 뛰어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현대미술 프로젝트 커넥 BTS는 방탄소년단이 그간 추구해온 철학과 메시지가 현대미술이라는 표현 양식과 만나 전 세계 팬들과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음악의 영역을 넘어 예술 전반의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했다. 글로벌 톱 아티스트로서 아이코닉한 존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20일에 발매될 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은 올해 방탄소년단의 확장된 서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공개된 첫 번째 트레일러 섀도우, 선 공개곡 블랙스완을 포함해 어제 공개된 컴백 트레일러 에고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고 선 주문량도 예약 판매 일주일 만에 342만 장을 넘기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앨범과 관련된 더 많은 내용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앞으로 2주 뒤인 앨범 발매 시점에 맞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BTS 맵 오브 더 소울 투어 일정이 공개되었는데요. 올해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곳까지 투어를 확장하고 더 다양한 온오프라인 중계와 컨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2020년 방탄소년단의 활동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데뷔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2019년 대세 신인 글로벌 슈퍼루키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데뷔 직후부터 해외 쇼케이스를 돌며 글로벌 무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결과 멜론 뮤직 어워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등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 9개의 신인상을 석권하며 무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투모로우바이투게더만의 감각적인 음악과 세련된 영상이 돋보이는 컨텐츠는 일반 음악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데뷔 2년차 아티스트로서 현재의 핫한 대세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3월에는 첫 번째 팬라이브 공연, 이후에는 첫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에서 더 많은 팬들을 만나뵐 예정입니다. 또한 올 상반기 새로운 앨범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처음 발표하는 소식인데요. 현재 빅히트 레이블에서는 2022년 데뷔를 목표로 새로운 보이그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성공시킨 빅히트의 제작 역량과 노하우를 집약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회사 설명회나 공개 가능한 적정 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빅히트의 새 식구가 된 소스뮤직 소성진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성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스뮤직 대표 소성진입니다. 빅히트 가족이 된 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스뮤직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만난 뒤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까? 과연 시너지를 내고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스뮤직이 빅히트와 함께한 첫 번째 프로젝트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디션 티저부터 잠재력 있고 특별한 매력을 가진 전 세계 소녀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라는 주제로 소녀 감성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영상을 선보였는데요. 빅히트의 미니진 12호와 함께 작업한 이 오디션은 여러 면에서 아주 특별했습니다.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은 무엇보다 아티스트가 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혹독한 평가보다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오디션 기획을 했습니다. 오디션의 티징 영상부터 광고, 포스터까지 우리는 10대 소녀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브랜딩했고 오디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추억이 되도록 기념품을 준비하는 등 오디션 자체를 특별한 이벤트처럼 꾸몄습니다.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16개 도시를 돌며 오디션을 진행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13세에서 19세 소녀들 약 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단일 오디션으로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현장 분위기만 봐도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오디션을 통해 2021년 데뷔할 걸그룹을 목표로 하는 팀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디션에서 뽑힌 소녀들은 이미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아마 다음 회사 설명회에서는 이 그룹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스뮤직의 대표 그룹 여자친구도 2019년 성공적인 활동을 마쳤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아시아 9개 도시에서 공연을 하며
4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여자친구가 아시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K-팝 탑 걸그룹의 명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핸드볼 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만큼 성장한 그룹이지만 사실 여자친구도 방탄소년단처럼 아주 작은 규모의 공연장부터 시작한 팀입니다. 여자친구는 2020년 올해도 서울을 시작으로 아시아 투어를 준비 중인데요. 탄탄한 스토리와 완벽한 퍼포먼스, 감동적인 여자친구만의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성장 스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여자친구는 미니 앨범 레버린스를 발표했습니다. 소스뮤직이 빅히트에 합류해 처음 선보인 작품인데요. 본격적인 성장 서사를 전개해 여자친구만이 갖고 있는 서정성과 확실한 색깔을 보여줄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스뮤직과 빅히트는 앞으로도 음악과 퍼포먼스, 비주얼 컨텐츠 등에서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소스뮤직은 걸그룹명과 걸그룹 1등 레이블이라는 목표 아래 행복한 아티스트, 좋은 음악으로 감동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빌리프 최은혁 부대표가 발표해 주실 차례입니다. 윤영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빌리프 최윤혁입니다. 빌리프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CJ ENM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첫 보도자료 이후 공개된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리프가 어떤 레이블인지 그리고 지난해 설립 이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프의 목표는 K-팝의 주류 장르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레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있는 K-팝을 세계인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K-팝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K-팝 육성 시스템의 글로벌 시장 이식을 뜻합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첫 단계로 빌리프 레이블에서는 다국적 남자 소년들이 포함된 아이돌 그룹의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국내외 17개 도시에서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연내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빌리프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해서 팬분들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에 생각을 더하며 매우 신중하게 준비 중입니다. 빌리프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그동안 보아오셨던 오디션 포맷과는 그 내용과 형식 면에서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내용 면에서는 빌리프 레이블 소속의 연습생들만 출연합니다. 이들의 데뷔 과정을 담은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집니다. 빌리프는 K-팝에 대한 인식 확장을 목표하고 있고 올해 선보일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아이돌의 첫 단계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팬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방식이 적용됩니다. BNX가 빌리프 프로젝트의 공식 사이트를 만들고 전 세계의 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BNX가 제공하는 위버스의 인증을 거쳐서 데뷔 평가에 직접 참여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빌리프 프로젝트가 기존의 오디션 포맷과 명확히 다른 내용과 방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꼭 해야만 하는가 하는 아쉬움은 남아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연습생들이 있고 그분들은 빌리프 프로젝트를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어도 될 명분은 없습니다. 자신의 잘잘못과 무관하게
약속된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일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와 빌리프의 합작 파트너가 함께 이행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빅히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그 첫 프로젝트로 슈퍼브 오민환 대표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민환님 올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슈퍼브 공동대표이자 게임 프로듀서인 오민환입니다. 지난해 여름 빅히트의 가족이 된 게임회사 슈퍼브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물음표를 가지셨을 겁니다. 슈퍼브가 빅히트의 새 식구가 된 배경에는 음악 게임에 대한 전문성, 글로벌 진출 경험, 그리고 IP 사업 영역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슈퍼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음악 게임 개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사람들이 모여 2016년에 설립한 음악 게임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 개발팀은 15년 이상 음악 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게임과 사업 모델을 기획하고 개발해 성공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국내 1,400만, 글로벌 2,3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K-팝 리듬게임 템소닉과 방탄소년단 리듬게임 슈퍼스타 BTS로 팬분들께도 알려진 슈퍼스타 시리즈가 있습니다. 특히 슈퍼스타 시리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새로운 게임 사업 모델을 만들어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슈퍼브는 이런 개발자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2016년에 데뷔작인 클래식 음악 게임 피아니스타를 출시했습니다. 마케팅 없이 모바일 10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하고 닌텐도 스위치 버전의 경우에는 거대 게임 시장인 일본에서 닌텐도가 직접 고품격 음악 게임으로 특별 소개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슈퍼브는 음악 게임 회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글로벌 멀티 플랫폼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2018년에는 네이버 웹툰의 인기 웹툰 IP를 게임화한 유미의 세포들 with 네이버 웹툰을 런칭했습니다. 인기 IP를 음악 게임과 성공적으로 결합시키는 노하우를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슈퍼브는 앞으로 빅히트와 함께 음악과 글로벌 IP 영역에서의 최고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팬분들을 위한 새로운 방탄소년단 음악 게임입니다. 지난해 빅히트 IP에서 처음 공개해 큰 인기를 끌었던 귀여운 방탄소년단 캐릭터들이 바로 이 게임의 주인공들인데요. 이 게임은 단지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수록하고 플레이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빅히트 IP를 통해 탄생한 이 캐릭터들은 다양한 인터랙션을 통해 팬분들에게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위버스의 멤버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가입 없이 바로 로그인하여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티스트와 팬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방탄소년단 팬분들을 위한 슈퍼브의 게임이 만나 어떤 즐거운 경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슈퍼브의 게임이 빅히트 멀티레이블과 빅히트 IP, BNX와 함께 빅히트의 성공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새롭게 선보일 방탄소년단 음악 게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영님을 다시 모시고 빅히트에서 준비 중인 비즈니스 관련 새 소식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영님 나와주세요. 이제 발표에서 거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네요. 조금 전 게임 사업에 대해 슈퍼브 민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2020년 빅히트에서 새롭게 선보일 아이템들에 대해 살짝 공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금 전 만나보셨던 방탄소년단 캐릭터인데요. 지난 가을 방탄소년단 캐릭터의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어 공개 3달 만에 누적으로 약 3,3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 캐릭터를 활용한 새 뮤직비디오가, 하반기에는 짤막한 애니메이션 에피소드 4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와 상품으로도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맛보기로 새로운 캐릭터 뮤직비디오의 짧은 티저 영상을 공개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방탄소년단의 세계관, 즉 비유를 바탕으로 한 소설 화양연화 더 노트를 잇는 신작 화양연화 더 노트 2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위플리에서만 20만 권 이상 판매된 작품인 만큼 올해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앞서 화양연화의 그래픽 리릭스도 준비 중입니다. 그래픽 리릭스, 노랫말이 주는 감동을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화양연화에서 시작된 방탄소년단의 노래 5곡을 5권의 그림책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가사와 함께 아름다운 일러스트를 담아 우리가 음악을 향유하는 또 하나의 방식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번 회사 설명회에서 방탄소년단 비유에 기반한 드라마를 준비 중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오 나의 귀신님, W 등 인기 웰메이드를 드라마를 만들어 온 초록뱀 미디어, 그리고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집필한 김수진 작가와 함께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비유 속의 7소년들이 만나는 순간부터 각자의 상처를 함께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멋진 성장 스토리입니다. 2020년 하반기 또는 2021년 상반기에 론칭할 이 드라마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캐릭터, 드라마, 빅히트는 비즈니스 확장의 영역에도 한계를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와 멀다고 느끼실 수 있는 이종 산업과의 융합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우리 팬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원하는 만큼 빅히트의 콘텐츠를 즐기지 못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외신들은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늘었다고 보도하지만 정작 우리 팬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빅히트는 더 많은 분들이 팬 활동의 행복감과 몰입감을 높여갈 수 있도록 아티스트 컨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방탄소년단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멀티레이블의 아티스트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교육 컨텐츠 Learn Korean with BTS,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긴 설명보다는 잠시 하이라이트를 미리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글로 저희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또 저희한테 한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반죽을 해보셨나 봅니다. 아이고 여기야. 남자, 그렇지, 넘겨.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렇게 빅히트는 2020년에도 최고의 컨텐츠와 서비스로 팬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블 부문의 소식, 새로운 사업 소식과 함께 2019년 빅히트가 발굴한 다양한 성공 케이스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야 할 빅히트 위닝 포뮬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회사 설명회에서는 좀 더 확장된 케이스를 통해 산업 혁신에 한 발 다가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사업 전개를 위해 투자 재원의 조달이 필요할 수 있는데, 최근 기업 공개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보다 오늘은 회사 설명회에서 보여드린 다양한 요소들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돼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게 될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빅히트는 앞으로도 성장과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에도 유기적, 비유기적인 성장을 거듭해 다양한 레이블과 유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것입니다. 오늘의 회사 설명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일까 합니다. 음악 산업에 X, Y, Z 축이 있다면 그것은 팬과 아티스트, 기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히트는 아티스트와 음악 산업, 고객 경험이 동반 성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무너지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들이며 빅히트가 계속해서 찾아나갈 위닝 포뮬러의 핵심 축입니다. 빅히트는 음악 산업을 일궈나가는 기업으로서 우리 고객과 함께 이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업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아티스트가 행복한 삶을 살고 그들만의 진실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XYZ 축이 모두 건강하고 공정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빅히트는 우리의 모델과 방법론이 업계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날카롭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빅히트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여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